가족 같은 오붓한 분위기라서 참 좋네요. 네, 가족이 행복하면 좋은데 이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은 가족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심 토크라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부부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먼저 그 신상 털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한 번도 결혼을 안 해보신 분. 한 분, 두 분. 두 분뿐이 없으세요? 세 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이 토크가 끝나고 나면 결혼을 잘할지 아니면 더 어려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은 나의 부부간 관계의 점수가 몇 점일까? 몇 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에서 100점. 50점은 50점까지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 틈만 나면 뭐 헤어지면 좋다. 하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겨우겨우 간당간당 붙잡고 있다가 5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점인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노골적으로 부부분한테 물어보면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혼자 오신 분한테 자 거기는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난 50점 이하다. 좋아요. 그럼 50점에서 70점 사이다. 50점, 70점. 70점에서 80점 사이다. 그러면 80점 넘는다. 예, 좋습니다. 80점 넘으신 분은 천생연분이거나 아니면 각고의 노력으로 80점을 만드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평균 제가 볼 때 70점을 넘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남편분은 못 들으신 걸로 하시고 오프 더 레코드로 하고 70점이 넘으세요? 안 넘으세요? 넘습니다. 귀 여시고 다시 몇 점? 예, 괜찮으시네요. 그럼 아주 괜찮습니다. 사모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결혼 생활에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차이는 돈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닙니다. 그건 이제 빙산의 겉에 있는 거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격. 그 다음에 성격보다 더 심한 게 기질. 그 다음에 성격. 그리고 내가 30년을 살아왔던 가정 문화.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보면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거든요. 세 가지가 제일 큰데 그 중에서 기질은 정말 이건 너무 힘들어요. 성격보다 더 깊은 건데 그거는 좀 빼놓고 성격이 맞냐 안 맞냐가 부부 생활의 핵심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성격이 급하다, 느리다, 또는 꼼꼼하다, 털털하다, 욱하다, 소심하다, 적극적이다, 너무나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맞춰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그 조사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TF 하셨어요. T는 thought예요, 영어로. think. 그 다음에 F는 feeling이에요, feeling. 감정. 이것이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thought 타입, 그러니까 사고형, 생각형하고 그 다음에 감정형, feeling형, 정서가 강한 사람하고가 둘이 만나는 이제 그 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조합이. 예를 들어서 thought 타입, 사고형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철학적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세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의미를 찾아요. 그리고 슬픈 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감정적인 표현을 안 해요. 생각으로 많이 해소를 하고, 철학적인 거 좋아하고, 영화를 봐도 막 재밌고 막 액션 이런 거보다는 독립영화라든지 아니면 뭔가 철학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화를 보는 스타일이 좀
소프트 타입이에요. 필링 타입은 뭐냐면은, 감정형은 뭐냐면은,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고, 소프트 타입은 내면의 성장을 원한다면, 필링 타입은, 감정형은 외적인 어떤 성장을 바라죠. 그래서 필링 타입, 사고형은 겉으로 자기의 외모를 꾸미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필링 타입은 겉으로 외모 꾸미고 화장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의미보다는 재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프트 타입은 장기적인 것을 본다면 필링 타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거운 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 표현도 잘해요. 좋다, 싫다, 울고불고, 별것도 아닌데 막 울고불고. 소프트 타입이 보면 아주 유치천박한 스타일일 수 있어요. 되게 모든 사람이 이 둘로 나눠요. 그래서 내가 생각형인지 감정형인지 먼저 보셔야지 돼. 결혼을 되게 어떻게 하냐면, 소프트 타입은, 대체적으로 소프트 타입을 좋아해요. 내가 여자 소프트 타입이다 그러면은 남자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생각이 깊었으면 좋은 사람을 원해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고형이다. 인생의 깊이와 뭐 이런 걸 좀 알고 소프트 타입이면은 남자를 볼 때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예 보지도 않아요. 무식한, 아유, 천박한 놈. 보지도 않아요. 뭔가 나보다 생각이 깊은 사람을 대개는 좋아해요. 그런데 필링 타입은, 감정형은 자기가 생각이 좀 부족하니까 소프트 타입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프트 타입은 고리타분해 해가지고 자기랑 같이 막 잘 놀 수 있는 감정형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소프트 타입은 또 나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막 헤헤거리고 감정적인 여자가 좋다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결혼하기 전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게, 내가 소프트 타입인데 소프트를 좋아하는지 필링을 좋아하는지, 내가 필링 타입인데 내가 소프트를 좋아하는지 필링을 좋아하는지, 여기서 이제 승부가 결정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혼 생활이 좀 점수가 낮다 하는 경우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반대 성격이 좋을까요? 반대 성격이 좋다. 처음에는 비슷한 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지만 맞춰가면 또 그것도 좋고. 다른 사람이랑? 네? 반대가 좋아가 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맞추면 좋다. 비슷한 사람이 좋다. 왜? 어떤 면에서? 잘 맞으니까.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게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쪽에서는 반대가 좋다, 어떤 때는 비슷한 쪽이 좋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자인데 소프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봤더니 지식이 해박해.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나도 좀 그 의미 있는 영화를 보고 싶은데,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 남자는 그 영화 보고 나서 얘기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해. 나보다 지식이 더 뛰어나. 사회에 관심도 많은데 나보다 더 그래. 그래가지고 좋구나라고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면 결혼하기 전에 보던 모습이랑 다른 모습이 나와요. 융이라는 사람이 소프트 타입, 필링 타입 이걸 나누는데, 융이라는 사람이 또 중요한 어떤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림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섀도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는 이렇게 동그란 공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빛이 비추면은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잖아요. 어두운 부분을 그림자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양의 모습이 있고 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긍정적인 면, 좋은 면,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괜찮아 하는 것이고, 그림자, 음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숨기고 있는 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면 공이 떼굴떼굴 굴러야 되잖아요. 굴르면 어떻게 돼요? 양도 보이고 음도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지만은 잘생겼죠? 비웃음.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웃음이 팍 나올 줄은 몰랐네. 자,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뒤는 뭐예요?
음의 모습이에요. 뒷모습. 뭐 좀 다리도 짧고 뭐도 하고 제가 볼 때 뒷모습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기 힘들어서 다행이지. 그런데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내 뒷모습을 안 보인다고 평생 이러고 다닐 수 있을까요? 퇴근할 때, 집에 갈 때도 감사합니다. 강의 끝나고 할 때도 감사합니다. 누가 볼래? 예.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뒷모습은 언제든지 나오는데 그거를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이중인격자예요. 나는 이중인격자인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리니까요. 진리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달이 있고. 야, 그림자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맛있는 뷔페집에 가서 너무 맛있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다 먹었어요. 뭘로 나와요? 똥으로 나오죠. 그죠? 네. 똥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안 싸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자,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소울트 타입도 필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결혼하면 뭐가 나와요? 필링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자기가 좋은 양의 모습인 이 사고형으로 막 똑똑하고 지혜롭고 논리 싸움 할 때 막 아주 똑똑한 얘기하고 다 이런 사람이 집에서도 가서도 막 똑똑한 얘기 할까요? 아니에요. 아주 짜증내고 아주 그냥 화내고 쪼잔하고 찌질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똥을 여기서 싸실래요? 여기서 똥 싸요? 안 싸죠. 어디서 똥 싸요? 그래요. 마음의 똥이 그림자의 뒷모습인데 그게 결혼하면 집에서 나오는 게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반대쪽 면. 그건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일부러 속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뛰어난 논리와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철학적인 생각이 있다고 소울트 타입의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집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무식하고 천박하고 찌질하고 한심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예, 그래서 속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자기가 80의 소울트를 갖고 있는데 20을 채우려고 자기가 부족한 20을 채우려고 더 똑똑한 사람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 20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자기보다 못난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죠. 결혼할 때는 남편이랑 뭐 텔레비전도 필요 없고 비디오도 필요 없고 우리는 시집을 베개 삼아서 우리 인생을 논하면서 이렇게 살 생각을 했는데 커녕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둘 다 소울트 타입이잖아요. 감정이 이모셔널한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소울트 타입은 말이 없어. 그럼 두 부부는 어떻게 살아요? 남편은 신문 보고 와이프는 텔레비전 보고 오늘 어땠어? 응 그랬어. 응 그래? 끝.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 가끔 신문에 보면 노 부부, 교수 부부가 흰머리 이렇게 백발된 노 부부 교수가 아주 뭐 두 분이 자기가 쓴 책 들고서 황혼에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 딱 나오면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서로를 살았어요. 이게 완전 소울트 타입이 성공한 타입이거든요. 그거 보고 막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 나도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이랑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까놓고 보면요, 그 부부는 주말 부부예요. 거의 100%. 이 사람은 강원도에서 교수하고 이 사람은 저기 전라도에서 교수하다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서 어땠어? 나 논문 쓰려고 힘들었어요. 그랬어? 힘들었어? 그리고 끝이에요. 같이 못 살아요. 소울트 타입. 그런데 안 좋은 것만 얘기 드릴게요. 필링 타입인데 자기는 머리가 텅 빈 것 같아.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경사가 기울어져요. 소울트 타입은 필링 타입을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무식하다 그래요. 필링 타입은 여보 누구죠? 요새 그 별그대에 나왔던 애가? 전지현? 여보 전지현이가 막 어쩌고 아이고 무식하게 딱 필링이 자기의 필링을 소울트가 탁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시렁.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필링 타입이 볼 때는 소울트 타입이
진짜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살아요, 집에서?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보다 더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깨지는 거예요. 필링 타입을 좋아요. 서로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 서로 싸워. 서로 못 참고 서로 싸워. 좋을 때는 헤헤거리다가 싫을 때는 막 대판 싸우고 또 필링 타입은 진득하게 한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막 여기 집장 저기 집장 여기 집장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남자가 그게 좋았는데 처음에 활발하고 남자 결혼해서 보니까 여자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막 이 남자랑 헤헤거리고 저 남자랑 헤헤거리고 와가지고 누가 어땠네 그러면 듣기 좋겠어요? 싫어지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막 감정적으로 좋다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남자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뭐 바람 피는 건 아니더라도 막 그래봐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은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크게 지금 안 맞았을 때 그리고 그게 지금 고정되어 있을 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소울트 타입이나 필링 타입이나 서로 두 개나 다 갖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것 뿐이에요. 우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한쪽이 소울트 타입이라면은 필링에 내가 소울트 타입이면 와이프의 필링을 받아서 그걸 무식하다 한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같이 동조를 해주면서 소울트 7로 줄이고 왜 줄어들지 않아요? 원래 갖고 있던 거니까 필링에 부족한 필링을 부인한테 얻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무식한 년. 이거는 절대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의 배우자가 필링인지 소울트인지 그래서 내가 서로를 무식한 놈, 이중인격자, 바깥에서는 저거 한 사람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해결이 안 나는 거죠. 되게 이제 바깥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점잖고 배려 있고 부부들끼리 모이면은 아이고 우상샘 사모님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바깥에서 배려도 있고 마음씨도 좋고 어쩜 저렇게 젠틀하실까. 그럼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네가 살아봐. 바꿀까? 예? 그러면서 겉에 아니 뭐 그렇죠 뭐. 그게 그림자가 집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집에서 그 그림자를 안 보인다. 그럼 병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큰 거라고. 일단 그거를 보셔야 돼. 소울트 타입, 필링 타입. 자, 그런데 이건 있어요. 내가 소울트 타입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소울트 타입이다. 그러면 조금 필링이 좀 더 강한 사람이 좋아요. 아주 필링이 강하면은 무식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필링 타입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아주 무식하진 않게 어느 정도 필링 타입이 더 좋아요. 소울트가 만나면 아주 부부 생활이 건조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두 사람은 공동의 작업을 할 때만 이모셔널하게 서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둘이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관계로 서로 유지가 되는 건데 이 일이 없어버리면 둘은 아주 삭막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충분하니까 내가 부족한 거를 가져가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대적인 성향이 사실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융이 얘기한 거예요. 소울트 타입, 필링 타입이 있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남성적이냐 여성적이냐가 중요해요. 융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남자 속에 여자가 들어가 있고 여자 속에 남자가 들어있다 그래요. 심리적으로. 간단해요. 제가 남성스러워요? 여성스러워요? 예? 좀 여성스럽죠. 그죠? 옛날엔 더 했어요. 옛날엔 더 여성스러웠어요. 내가 남자지만 여성적인 성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데 여성적인 성향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잔데 남성적인 성향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잔데 아주 애교가 넘쳐가지고 너무 여성적인 사람도 있고, 남자인데 뭐 완전히 카리스마로 막 이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결혼할 때 아주 영향을 미쳐요. 가운데 정도면은 큰 상관없어요. 남성적인 건 진짜 남성적인, 여자들 남성적인 뭐 개주 같은 거 하고, 운동권에 막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리더십을 발휘하고, 가족 내에서도 자기가 뭐 다 진두지휘하고, 이게 다 이제 여자지만 남성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셔야 돼. 내가 남성성이 강한지 여성성이 강한지. 우리 여자 선생님들은 어때요? 한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혼할 때 영향을 줘요. 내가 남성성이 강한 여자라면 두 가지 타입을 되게 선택을 해요. 나보다 더 강한 남성성,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내가 그 사람한테 완전히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잡아주는 남자거나, 아니면은 여자 같은 남자랑 결혼해요. 비슷한 남성성도 좀 있는 남자랑 내가 결혼하잖아요. 여자가 맨날 둘이 싸워요. 남자는 누르려고 그러고 여자는 안 누리려고 그러고, 거기서 갈등이 생겨버리면 게임 끝이에요. 내가 남자인데 여성성이 강해요. 여성성이 강하면은 나의 여성성이랑 같이 맞출 수 있는, 그냥 같이 놀 수 있는 아주 여성성이 강한 여자거나, 아니면은 좀 남성성이 있는 여자한테 내가 살짝 기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조합을 봐야지 돼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결혼에 숨어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짝사랑을 했던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짝사랑을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저는 소프트 타입이에요. 지금은 많이 필링이 많이 살았지만, 원래 소프트 타입에다가, 그리고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짝사랑했던 여자는 80년대 초에 운동권 여학생이 있었어요. 운동권 여학생들은 소프트 타입이에요. 그 다음에 남성성이 강한 거예요. 걔는 뭐 맨날 바지만 입죠. 화장 안 하죠. 그리고 막걸리 쫙 마시면, 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막 이러고, 그래, 맞아. 모임에서 뭐 토론할 때 보면 아주 그냥 뭐 논리 정연하고 막 파워가 있으면, 나는 나보다도 소프트가 강한, 그러니까 막 이상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여학생의 남성성, 나의 여성성이 그 여학생의 남성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뿅 간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여성성으로 결혼했는데 결혼하다 보면 남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또 남성성이 강한 여자가 결혼하면 또 여성성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혼 초에는 나는 집에서 뭐 사진 비슷하게 하면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공무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와이프는 바깥에 나가서 막 데모하고, 후배들 데리고 와가지고, 형,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형 술 한잔 줘. 고생했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점점 살다 보면서 내가 아이 낳고 그러면서 내가 남성성이 커지면은 어떻게 되냐? 여성으로 봤던 와이프는 좋았는데 남자로 본 와이프를 보면 이건 밥맛인 거예요. 소프트 타입이라고 해서 막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맨날 하는 게 그냥 지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뭐가 어땠네. 들으면 맨날 똑같은 얘기.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잘난 체만 하고 막, 동생들 데리고서 막 폰만 잡고, 꼬라지가 정말 이건 아닌 거예요. 소프트라고 해도 자기보다 훨씬 더 무식한 것 같아. 맨날 똑같은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형, 오늘 뭐 힘들었는데 1시에 전화해가지고 새벽에, 우리 저기 애들 데려갈게요. 술 좀 준비해놔.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해주고 애들 간다.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네가 지금 너 여자 아니냐? 너 엄마 아니야? 너 놔두고 어디 가냐?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러면 그 와이프는 뭐라 그래? 형, 변했네? 변했죠.
그런 남성성, 여성성이 변화가 되면서 중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좋았던 그 사람이 아주 완전히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여성성을 원하니까 여성적인 여자한테 이제 눈이 가면서 어떻게 돼요? 바람 나는 거지 뭐. 꼭 바람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여성성인지 남성성이 강한지 애매모호하다 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중성적인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도 그림자가 나오는 거예요. 남성성이 강하다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막 의지하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책임감이 강하고 남자답고 리더십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여기서 뭐 이런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다 책상 자기가 다 나르고 다 준비 다 하고 아주 성실하고 뽀다고 난 사람이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이프가 우리 엄마 생신이니까 당신이 어디 회식 자리 좀 알아봐줘. 바깥에서는 지가 알아서 다 해놓고서 여기서 자기야 그걸 내가 왜 해? 거꾸로 그게 뭐예요? 똥이에요. 그림자.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배신이 되는 거죠. 여자한테는. 그거를 똥을 싼다는 걸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잘 봐야 되는데 그게 거기서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경멸이 생겨버려요. 경멸. 이 남자 왜 저래? 무식해. 한심해. 찌질해. 쪼잔해. 그래서 어떤 한 단어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경멸적인 게 생기면서 그 다음에 무시하게 돼. 처음엔 이제 무시하거나 비난이 들어간다. 왜 또 그래? 왜 그래? 왜 당신 왜 그래? 왜 그래? 그 다음에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담쌓기가 되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당신 왜 그래? 내가 뭘? 또 이랬잖아.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알았어, 관도. 계속 그 패턴이 되는데 그게 사안마다 생기지만 그 사안 밑에는 그런 성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애초의 모습이랑 지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의 반대쪽의 그런 성향을 내가 받아주는 수준이 없어요. 죽어도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어.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 하면은 개수대에 예를 들어서 뭐 홍삼 이렇게 잘라가지고 딸고서 바로 이렇게 누르려면 쓰레기통이 있어요. 잘라가지고 여기다 버리면 되잖아요. 와이프는 잘라가지고 여기다 버려요. 개수대에다가. 오이를 이렇게 도마에다 깎잖아요. 얇은 도마 이런데. 그럼 깎으면 여기다 열어가지고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개수대에다 버려요. 이거를 또 쓰레기를 집어가지고 또 버려야 돼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러게 하지 말자. 결혼 초에. 20년이 지나도 그게 안 변해요. 그게 안 변해. 그것도 못 바꾸는데 성격을 바꿀 수 있어요? 절대 못 바꿔요. 그럼 그거 할 때마다 이 표정이 나오죠. 왜 또 이래? 왜 또 이래? 그것만 그런가요? 냉장고를 열면 곰팡이가 써 있어요. 난 그거는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왜 먹는 음식에 곰팡이 쓸 때로 냅둬요? 결혼 초에 그래가지고 20년이 넘도록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다 받아들였죠. 근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초기에는 하더라도 한 2, 3년 지나도 안 바꿔진다. 그러면은 그냥 똥 싸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볼까요? 개수대에
이 한 거를 놔두는 게 더 옳아요? 버리는 게 옳아요? 그죠? 냉장고에 음식을 썩게 냅두는 게 옳아요? 썩기 전에 먹거나 치우는 게 옳아요? 반드시 옳은 게 있어요. 이거죠. 어저께 소고기 먹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어저께 삼겹살 먹을래? 무슨 삼겹살 어저께 소고기 먹고 해물탕 먹는 게 나아요? 삼겹살 먹는 게 나아요? 어느 게 옳아요? 어제 소고기 먹었는데 또 고기 먹어. 그죠? 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 끊임없는 싸움이 나고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져요. 당신 봐. 이게 옳아 틀려, 옳아 틀려, 옳아 틀려. 이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은 거. 옳지 않아도 괜찮은 거. 3년, 2, 3년 쌓아서 안 되는 거, 똥이다. 똥 싸지 못하게 말리지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격,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소트 타입이니까 필링 타입이랑 결혼해? 결혼 잘하는 건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쥐 밟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아무리 강의 들어봤자 결혼 안 하신 분 나는 무슨 타입이랑 결혼할까 생각해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일단 그거를 알아야지만 상대방이 어떤 성향이구나 알고 그것을 받아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으면 들은 사람만 손해예요. 상대방은 못 바꾸니까 여기서 결론이 뭔지 알아요? 상대방은 죽어도 안 바뀐다. 그럼 누구를 바꿔야 돼? 나는 바뀌냐? 안 바뀌어. 제가 정신과 한지 30년이 다 되는데 저는 정신과 의사고 자기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제 문제점을 알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거의 안 바뀌어요. 정신과 의사가 자기 문제를 잘 알고 그렇게 바꾸려고 30년을 애썼는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바꿔요. 그럼 어떻게? 남편도 못 바꾸고 못 바꾸고 나도 못 바꿔. 그럼 어떻게? 결혼할 마음이 안 생기죠? 오, 그래요. 강의 잘못 오셨네.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요만큼 있어야지 뭐 살만큼 나지 않겠어요? 강의 들어오셨는데 나는 못 바꾸는데 딱 바꿀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나의 성격도 못 바꾸지만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어요. 나의 반응은. 예를 들어서 개수대에 또 이게 있어. 그러면 어때요? 또 이것만 스톱 멈추면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 설거지를 와이프가 10번 하면 제가 한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럼 와이프는 지가 이렇게 잘라놓고 지가 여기 다 버놓고 자기가 할 때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괴로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너는 얼마나 괴로울까? 난 어쩌다 한 번인데. 이 사람 안 괴롭단 말이에요. 나의 반응을 컨트롤하면 되는 거예요. 욱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그래서 마누라가 맨날 늦어. 아니, 남편이 맨날 늦어. 뭐 하려고 하면 그래. 막 짜증나. 그럼 내가 더 안 달라겠어요? 남편이 더 안 달라겠어요? 조급해. 본인이 더 괴로워. 그러면 막 화날라 그러다가, 어이구, 지가 더 괴롭겠구나. 이러고 내가 화 안 내면 돼요. 할 수 있는 건 나의 반응만. 옛날에 똑같이 했던 반응에, 어이구, 한심. 이 반응만 내가 조절하면 돼요. 그것만 딱 조절하면 나의 배우자의 모습이 그냥 평범하게 보여요. 평범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는 뭐냐면 특히 어떤 거 하나에 꽂혀서 배우자를 어떤 단어 하나로 결정나는 경우가 있어요. 한심하기, 무식하기, 쪼잔하기. 이렇게 그게 박혀서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경멸하게 돼요. 그럼 대화가 안 되게 돼요. 반복적으로 내가 경멸하는 그 단어를 안 하려고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싸울 때는 당신은 무식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 배우자한테 어떤 단어로 규정을 짓고 그걸로 경멸하고 무시하는지만 뽑아서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굳이 내가 그렇게 경멸하고 무시해야 될 사항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이 와이프가 갖고 있던 어떤 성향이나 성격의 부분이라면 내가 이 여자랑 헤어지거나 이 남자랑 헤어지지 않을 거라면 그거를 받아주는 나의 반응 뿐이 없어요. 남성성, 여성성, 소울트 타입, 필링 타입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외향형, 내향형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예요. 외향형, 내향형에서 외향을 주로 얘기하면 활동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외향형이에요. 이 반대에 있는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 게으른 사람, 소심한 사람, 도전보다는 어떤 방어적인 사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커요. 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무시하고 쟤 왜 저래? 왜 게을러? 왜 소극적이? 왜 소심해? 이러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보셔야지 돼요. 약간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한테 공격 잘 안 해요. 왜 이렇게 부지런해? 이렇게 막 아주 그냥 경멸적으로 얘기 안 한다고요. 아, 당신 너무 부지런해. 아, 좀 쉬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자, 그럼 이 도전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이 좋아요? 아니면 이쪽이 게으르고, 네? 그냥 느려 터지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좋아요? 당연히 이쪽이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쪽이 더 잘 살아요. 이쪽이 더 잘 살아요. 부지런한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부지런해가지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부지런한 사람 많은데 잘 사세요? 게으른 사람은 더 잘 살아요. 편해. 아, 그거 왜 해? 아, 돈 없으면 어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어느 게 옳아요? 이쪽이 옳단 말이에요. 이쪽 성향을 봐주지 않으면 평생 해결이 안 돼버려요. 평생. 부부라면. 그게 사실은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다른 면을 내가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이 노력부터 시작이 돼야지 뭔가를 받아주려고 하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나의 배우자를 어떻게 내가 받아줄 수 있는지가 이제 핵심이죠. 그것만 받아준다면 돈의 문제나 성격의 문제나 부모님들의 문제나 시부모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불만은 있지만 지금처럼 아주 지옥 같은 원망이나 분노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결혼했어요. 몇 달 있다 우리 왼수 됐어요. 그림자가 나오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 노력을 안 하니까. 뭣도 모르고 결혼하니까. 자, 나의 반응을 바꾸는데 또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바꿔야지 돼요. 말. 우리 와이프랑 얼마 전에 싸운 얘기 해볼게요. 좀 과장돼서 얘기할게요. 건은이가 광산을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왜 광산을에 공천해? 아, 저거 욕먹을 건데, 저거. 차라리 어디 동작이나 이런 데 가지고 맞짱 떠가지고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지. 이러면 우리 광주도 욕먹고, 이거 봐라, 이제 완전히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이제, 똥 된다, 똥. 이랬더니, 와이프, 뭐가 어때? 아니, 그런 사람이 광주에 사면 좋지, 뭘 그래? 왜 그래? 나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생각을 해봐라, 와이프는. 아, 뭐, 그래, 난 좋기만 하고, 뭐, 여기서 뽑히면 어때? 좋지, 뭘 그래? 가서 국회에 가가지고, 얘네들, 그거 다 밝혀내고 그러면 좋지. 야, 생각을 해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결국에 나와서, 넌 참 무식하다. 끝이야, 거기서부터. 내가 뭐 무식해?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나한테 무식하다 그래? 야, 넌 대리는 건 너 장모님이랑 똑같다. 끝. 부부싸움 해보는 거 보세요. 다 그걸로 싸워요. 전지현이 이쁘네. 뭐가 이뻐? 안 이뻐? 이쁘잖아, 저 스타일이. 뭐 저런 스타일이 좋아해? 이상한 남자야. 아, 왜 싸워? 텔레비전 보다가 왜 싸워, 그렇게? 예? 다 말이에요, 말. 그 부부관계 점수를, 지금 50점에서 최소 20점에서 30점. 제가 볼 때는 30점 이상 올려드리는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결혼 생활이 30점 점프합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요. 그 미러링 기법이라고 해요. 미러. 거울이거든요. 거울 기법이라고 해요. 거울 기법이 뭐냐면은 내가 배우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것을 그대로 거울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그 윤과장 있잖아. 그 자식이 말이야. 내가 서류 조금 늦게 갖고 왔다고. 나 뭐 짜증내고 막 난리치잖아. 정말 와이프가 당신은 맨날 늦잖아. 좀 일찍 가자고 하면 그럴 일 없잖아. 이게 쨍그랑이에요. 쨍그랑. 짜증나. 그 자식 왜 그래? 그럼 거울 기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거울이 되면 똑같이. 그래. 그 윤과장 짜증나. 왜 그러지? 이게 거울 기법이에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와이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당신 그러니까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감정만 고스란히 받아주면 끝이에요. 그 배우자의 감정이 옳건 그르건 아무 상관없이. 마누라가 와서 큰 형님이 왜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래. 자기는 맨날 형님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 자기가 이러면 쨍그랑인 거예요. 그러게 형수님 왜 그래? 왜 이렇게 쪼잔하대? 정말 형수님 문제가 많다. 이게 거울 기법이에요. 그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 남편이 그 윤과장 그 왜 그래? 짜증나 정말. 와이프가 정말 짜증나네. 당신 그만둬. 그런 사람도 잊지 마. 그러면은 뭘 잊지 마. 그래서 내가 참고 해야지. 그냥 답이 나와요. 다음부터 내가 일찍 해야 될 것 같아. 본인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감정의 똥이에요. 자기는 힘들어가지고 막 똥을 싸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버리면은 이 부글부글한 게 어디로 가겠지.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다 쨍그랑 깨지면서 집안에 다 유리 파편이 다 넘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살얼음처럼 걸어다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그래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하고도 똑같아요. 자녀 교육 딴 거 필요 없어요. 자녀 교육 미러링만 해주면 돼요. 꼬마 아이가 2학년짜리 꼬마 아이가 산수 맨날 40점 받다가 어느 날 60점 받았어. 집단이 기뻐가지고 막 와가지고 엄마 나 60점 받았어. 엄마가 딱 보고 으이그 이 자식아 이걸 잘했다 그러네. 쨍그랑.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기뻐서 왔는데 엄마가 이럴 때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기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한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헷갈리는 거야. 내 감정이 맞나 틀리나? 엄마 감정이 맞나 틀리나?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0점 받았어. 막 기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거 80점 못한 거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엄마 받았어. 엄마가 딱 보고 80점이 받았어. 우리 유상이 잘한다. 얘는 기쁠까요? 이게 뭐야? 목미?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표현이 안 되고 상대방 감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마찬가지란 말. 내가 힘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선 전혀 그렇게 반응 안 하고 더 잘해야지. 왜 그랬어? 이래버리면 쨍그랑. 그 다음에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깥에 일 안 해요. 여보 왜 직장일 얘기 안 해? 그냥 그렇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당장 집에 가서 그냥 하시면은 그것만 하시면은 근데 나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런데 와이프는 맨날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가 바뀌면 상대방도 바뀌어요. 존중해 주는 거니까요. 그거 미러링 하는 거 하나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말이 좋은 말은 하나도 없어요. 100마디 나오면은 100마디에서
그러니까 말은 화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화살이다. 그래서 매일 나오는 수많은 화살을 우리가 화살을 맞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데 집안 청소 좀 하지 툭 던진 말이에요. 남편이 화살로 받아요. 그냥 툭 던진 말. 나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피곤해서 짜증내서 그냥 툭 던진 말. 화살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저로 날아가는 화살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 가슴에 탁 꽂고서 왜? 내가 집에서만 맨날 노니까 청소하나 그런 것 같아? 자기 가슴에 꽂고 자기가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고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나한테 온 화살도 피해야 되지 사는데 그냥 지나간 화살 다 받아가지고 자기한테 꽂는단 말이죠. 직장 동료 사이도 친구 사이도. 그리고 또 말은 가시예요. 살짝 가시 박힌 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발바닥에 가시 꽂히면 어떻게 돼요? 네? 아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빼죠. 근데 말 가시 딱 박히면 어떻게 해요? 빼요? 안 빼요? 에이, 눌러. 다음날도 누르고 1년 내내 눌러가지고 여기 고름 다 생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부부관계 지금이 안 좋다고 해도 상대방의 성향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그 반응을 조절하는 마음하고 미러링 해주는 거하고 남편이 툭툭 던지는 말이나 주변 사람이 툭툭 던지는 말, 화살을 받아가지고 습관이에요. 남편이 무슨 말, 무슨 눈빛만 있으면 받아가지고 내 가슴, 팔, 심지어는 그냥 목에까지 꽂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것만 안 하셔도 점수가 20점에서 30점은 올라가요. 가족 같은 분위기인데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은 드림 프로그램 있으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가족같이 오붓하게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